2018년 코로나 때부터 흐름 자체가 온탕냉탕, 온탕냉탕으로 등락폭이 계속 크게 변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돼요. 언제까지일까요? 2043년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지에 도달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때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고, 앞으로 17년을 흔들리는 배를 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을 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2018년 무술년은 사막과도 같은 바짝 마른 큰 흙더미가 들어온 해로서 1984년부터 균형을 이루어서 들어왔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된 해였을 뿐이었던 것이죠. 이 비슷한 예로 1929년 10월에 발발해서 10년간 지속된 뉴욕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기사년 갑술월로서 간목이 토기온으로 변해서 바짝 마르고 거대한 흙더미로서 들어왔던 때입니다.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게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라고 해도 앞뒤 흐름이 연결된다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기의 성질이 반대되면서 크게 변하는 시점입니다. 이 변화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것이 올해 2026년 병오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 병오년이 각 일간에게 어떤 영향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지만 여러분의 울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2043년까지는요, 적응할 만하면 열탕으로 들어가고 또 적응할 만하면 다시 냉탕으로 들어가는 식의 흐름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환이 시작된 시점이 2018년 무술년이었고, 그 이후로 2020년 경자년에 물기운이 확 들어오는 때가 한 번 있었고요. 세 번째 전환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 올해 병오년입니다. 과도기에는 운의 편차 정도가 큰 사람일수록 큰 변화, 이동 혹은 상실, 이에 따른 혼란과 때로는 우울감도 올 수 있어요. 새로운 기운을 담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운을 드러내야 하니 상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상실감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타격이 있는 거죠. 이게 적응기인 것입니다. 사주와 대운까지 종합해 봤을 때 편차가 극도로 심하면 심하게는 죽으려고 하거나 완전히 히키코모리가 돼서 주변의 모든 인연을 다 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8년 무술년에는 수분이 한 점도 없는 모래산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래더미가 모든 사주의 수기운을 막았다는 것인데, 수기운은 인생의 생기, 탄생의 의지를 주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 활발히 이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사주에 물이 너무 과한 것이 병이어서 물의 흐름을 막아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2018년은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운이라는 거는 그 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물이 완전히 마르고 난 바로 다음 해부터는 오히려 큰 물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물의 기운이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 2020년 경자년이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크게 성질을 달리하는 변화가 짧은 시기 안에 연속되면서 이 시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운의 진폭이 유난히 크게 작용하던 구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수기운을 대체하는 때가 올해입니다. 이미 그 과도기는 재작년과 작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화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단계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만큼 강한 화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화기운은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주에 화기운이 아예 없으면, 사실 화기운이 애매하게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는 애매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병하다 하면서 확실하게 뿌리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사주에 화기운이 아예 없는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였으면 재작년, 작년에 다 치르고 이제는 적응기인 거죠.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과도기의 시기에 연인과 이별했다거나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폐업을 했어요. 그럼 다가오는 운은 좋은 운일까요? 이별이나 낙방이나 망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 눈이 나에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냐? 나에게 화기운이 귀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사주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합이 좋지 않은 사람과는 오히려 좋은 운이 도래하면 이별이 옵니다. 내 팔자에 이 시험을 보는 것이 혹은 공부하는 것이 팔자에 나온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좋은 운에 들어서면 낙방을 할 수도 있어요. 과도기에 상실이라는 거는 인간관계로 오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들도 모두 상실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팔자에 나와 있는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더 넓게 봤을 때는 운이 이별과 낙방 등의 상실을 통해서 돕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좀 더 편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모르니까 마음이 더 힘들고 참담하죠. 그래서 좋은 운으로 가는 과도기에 앞뒤 운의 편차가 심하면 자살하려고 했다가 정신 차리고 성공하게 된 홍석천 씨의 경우처럼 바닥을 치고 나서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올해에 대한 단식 설명이라는 것이 더 큰 팔자와 대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좀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각자의 운명에 나온 내용이에요. 직업운 영상에서 직자 결제운으로 말씀드렸던 내 팔자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나는 시험을 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직업을 가지는 사람인데 마침 화운이 호운이에요. 그러면 올해 내년 안에 시험을 붙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에게 그 대답은 당연히 예스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은 공부와는 상관이 없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호운이어도 낙방할 수 있고 낙방하는 것이 크게 봤을 때는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라는 게 단순히 저는 화기운이 희신이라는데 시험 붙나요? 처럼 단편적으로 물어서는 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댓글에 제가 사주를 다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이 잘 안 풀렸다고 하더라도 그 패배감으로 무너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실패 덕분에 인생을 더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내 감정으로 더 그 일을 크게 키우지 않고 좀 무던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는 인생의 오래된 말들, 이를테면 원수를 사랑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집착이 곧 고통의 근원이다, 억지로 하지 말라 같은 삶의 태도를 배우는 방향으로 사주도 귀결이 됩니다. 올해는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있기 쉬운 해입니다.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전 10간 5행 중에 가장 호불호 없이 일간마다마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주에서 병화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주에 화기운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병화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예요. 병화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긍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 약 5년간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병화로 인해 작은 전환이라도 생겼다면 앞으로 약 5년 정도의 흐름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지의 오화보다도 병화의 기능이 강력한 때이기 때문에 일간별로 병화와의 작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간목은 병화를 무조건 좋아하죠. 다만 사주의 수기운은 마르고 화기운이 많아서 병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을목은 10간 중에 병화를 가장 좋아하는 일간이고요. 작용은 간목의 경우와 비슷해서 사주의 수기운이 마르고 화기운이 강한 경우만 제외하면 좋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 태생에게는 대부분 좋고 봄, 여름 태생일 경우에는 사주에 금기운이 많지 않은 경우는 하늘에 태양이 2개 뜬 것과 같아서 특별히 좋을 것은 없습니다. 병화에게는 사주에 따라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정화도 병화와 비슷합니다. 가을, 겨울생에게는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에는 겁재로서 작용해서 정화는 촛불이기 때문에 태양 병화가 떠 있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아요. 다만 같은 여름생이라도 4월에 태어나서 천간의 간목을 본 사주의 경우는 좋습니다. 무토는 일반적으로 병화를 좋아하고 병화가 필수입니다. 병화가 있어야 무토가 내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뻐하는 해입니다. 특히 사주에 병화나 화기운이 없어서 병이라면 너무 좋은 해죠. 기토의 경우도 무토랑 비슷합니다. 논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화가 필수이고요. 예외적으로 사주에 수기운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화는 길한 존재입니다. 경금의 경우 가을, 겨울생에게 병화는 대체로 좋습니다. 그 외에는 경금에게 병화는 딱히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신금의 경우에도 경금과 비슷하게 가을, 겨울의 신금에게는 대체로 좋고 특히 겨울의 신금에게는 좋아요. 임수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병화를 반기는 일간 중에 하나입니다. 천간의 병화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체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수는 유일하게 병화와 관계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을생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병화와 개수는 만나면 개수 입장에서는 먹구름이 되고 병화 입장에서는 그 먹구름에 가려지는 것 같아서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늘은 운의 과도기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에 나타나는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또 2026년 병오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일간별로 짤막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주라는 게 사람을 구분짓고 인생을 어느 정도 예단하는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을 넘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결국 이치라는 게 다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인품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고 인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운을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인품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개운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보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부분은 자신을 조금 좋게 보고 불편한 면이나 약점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시점은 좋은 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개운이 된다는 건 단순히 운이 어쩌다 보니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순간 스스로의 모습에 깜짝 놀랄 만큼 솔직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남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정말 내가 안 좋아했을 부분을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죠. 반대로 계속 운이 막혀 있거나 타고난 성향상 자기 성찰이 어려운 사주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개운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운 거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향을 이해해 주시고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최고예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